예,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입니다.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개시, 고발 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울러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거죠.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던 배경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 한번 보시죠. 감사원을 동원해 야당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도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도 보면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나 실정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자 감사원을 입틀막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왜 감사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주려 했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거나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이분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 착각에 기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이러한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분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법 개정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감사 개시, 감사 계획을 변경할 때 또 고발 결정할 권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는 이 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 공식 의견을 이미 법사위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부작용이 예견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감사 개시, 감사 계획 변경 지금 말씀하신 감사 개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적시성이나 좀 자율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위원회 조직인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착수를 하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좋습니다. 있다고 봐지고요. 감사원의 내부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좀 법사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독립성에 기본적으로 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감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구는 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왜 감사원에 집착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규중치보다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해라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책을 엉망으로 해놓고서 통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12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 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부 통계 믿고 집 못 샀던 사람들 자산도 하나도 없고 빈털털이 돼서 생활비까지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자, 다음 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4년 전에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에 북한군한테 피살되고 시신까지 해상에서 소각됐던 사건입니다. 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거고 그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데 그 사실 역시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눈치 보다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은폐한다고요? 자, 이거 감사원에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면 조사 요청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대단히 무례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입니다. 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었던 우수 사례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로 확인된 겁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40%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불법 사안들 만연했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7명, 민간 사업자 40명 뭐 등등 해서 49명 고발 조치됐습니다. 자, 아까 장도경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 채무 비율 조작 사건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또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분 더 쓰겠습니다. 네.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여론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감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원들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감사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하다면 굳이 일반 증인으로 감사위원들 다 오시도록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 자료 하나라도 공개가 된다면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 채무 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